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찌는 듯한 무더위가 찾아왔다. 올해 여름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덥겠네요. 저는 40대 주부로 예전에는 돼지들과 더위를 싸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며 딸아이 셋을 키우고 있어요. 결혼 후 돼지들을 제 자식처럼 여기며 열심히 일한 결과 고된 일과 구박만 돌아오네요. 사람의 삶은 제 뜻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죠. 저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어요. 제 사연을 털어놓고 싶었던 마음에서 말이죠. 제 마음속으로만 고민했던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제 제 경험을 하나씩 공유해보려 합니다. 저의 시댁은 시골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했어요. 삼겹살은 온 국민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 삼겹살을 맛있게 먹이기 위해 열심히 돼지를 키웠죠. 20대 중반이던 때 결혼해서 집으로 와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집을 비우면 큰일 날 것 같았고 친정 부모님을 거의 못 만나고 살았어요. 꼼꼼하고 부지런한 성품 탓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근 15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를 삐끗하신 후에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차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는 시어머니 댁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살았어요. 남편은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매일 여러 차례 집으로 들러가서 식사를 챙기고 상담을 도와주며 제가 일어서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 댁으로 이사를 했는데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도와드리러 일어나 보니 기분이 좀 상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성 가득한 아침을 준비하셨고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마치 영화 속 엄마처럼 보였달까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의 의견에 대해 주의하면서 조심스러운 모습도 보였는데 그 순간 한층 더 그들에 따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주신 가르침과 사랑에 다시 한번 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었달까요? 사실 현재는 그 시절의 힘들고 부끄럼스러운 기억보다는 이러한 따뜻한 순간들이 더 남았답니다. 함께 지내며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시간을 지금과 같이 감사하는 마음이 내 가족과 함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공감하는 마음으로 아직 어렴풋한 너 자신을 지켜줘야 하고 그를 잃어가는 시간 속에 스스로 존중하고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길잡이 삼한과 하고 싶다 할까요? 글쓰기가 어렵긴 해도 늘 당신의 힘이 되어주는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하답니다. 방음이 잘 되지 않아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내 방까지 너무 시끄럽게 들리고 시댁에 왔는데 몇 일 안 지났다. 기상시간이 귀를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침 잠을 많이 자는 스타일이라서 억지로 일어나서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도 8시가 되어야 겨우 눈을 떴던 나인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가 계속되었고 그 당시에는 시내에서 몇 시간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버티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제가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힘이 많이 들어서 새벽에 일어났구나. 어쩔 수 없어 라고 하셨어요. 아, 우리 며느리가 일어났네. 아직 늙은이들이 새벽부터 시끄럽게 일어나는 것은 못 참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아침 준비를 도울까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라고 하시고 그럼 여기 콩나물을 씻어서 끓이라고 해봐요. 나는 아침 준비를 다 하겠어 라고 했어요. 들레였더니 시간이 너무 그리워요. 콩잎국을 끓이며 아침을 준비하다 보니 시간은 6시가 넘어갔고 밥을 먹고 7시가 되어 정리를 마친 뒤 돈 우리로 나가 청소를 도왔어요. 그리고 8시가 되자 동생과 남편을 깨우고 다시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며 아침의 루틴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잠깐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버텨왔죠.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께 좋은 인상을 준다면
결혼 생활이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더 힘을 썼어요. 그러나 이런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니? 여자가 아침에 많이 잘 수도 없어. 요즘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원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늦었어요. 결혼하면 온유하게 살아야 해요. 아, 어머니 미안해요. 오늘은 농장 청소도 많이 해야 해서 늦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화난 목소리를 듣고 제가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임신 중인 상태에서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안 한다면 얼굴 표정이 변화했죠. 한번 남편에게 힘들다고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엄마, 이 사람 혼자가 아닌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좀 늦게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 어디서 배워온 말이냐. 나도 다 너와 내 동생 배 아픈 날까지도 같은 일을 했어. 이 정도로 일하는 것으로 아기가 잘 못 된다면 누가 멀쩡하게 살겠어요? 그 뒤로 남편과 제게 불편함이 느껴졌고 몸에 무리가 왔는지 상태도 안 좋아졌어요. 의사도 절대로 몸을 무리하지 말고 안정한 삶을 취하라고 했죠. 어쩔 수 없이 아이 배전까지 그만두고 집에서만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정말로 시동생이라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짜증났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지 않은 아직 독신인 시동생은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남편의 자동차 수리 가게에서 알바도 하고 동네 식당에서 배달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자유롭다 보니까 낮에도 집에서 주종을 부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음란한 동영상 같은 것도 큰 소리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함께 있는 집안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용기가 없어서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그 사이로 인해 남편과 시동생이 크게 싸움을 벌였어요. 너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네 형수까지 불러서 임신까지 했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떡해? 라는 거예요. 왜냐면 형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그런 소리를 하면서 짜증을 냈어요. 아니면 너가 형이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 있겠어.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아, 진짜 형님은 다야? 형이면 다 아냐고? 뭐라고 하면 그러더군요. 아, 그런 행동 하지 마. 알겠어. 시동생과 남편의 싸움은 아주 크게 번져서 싸운 모습을 본 시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대요. 그러면서 날 얼마나 탓하느냐며 큰 소리를 쳤어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만 낳으면 아이를 돌보느라 집안일도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도 덜 쓰게 되니 생각하면서 출산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부모님도 손주가 생기면 뭔가 더 부드러워질 것이고 가족과 화목한 분위기도 더 생기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쁜 공주님을 출산했는데 시부모님의 반응은 영 시큰둥했습니다. 남들은 아들만 만나면 좋아하는데 우리 집 며느리는 어째서 딸을 낳았는지. 요즘은 딸은 달라 하지 않는데 200점이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딸이 어떻게 됐든 어머니라면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턱이 나나요? 대를 이어가야 한다면 착오로 아들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창아들의 자식이 딸이라는 게 무슨 억측이냐고 맘 하나 냈고 둘째를 내야 한다니. 어머님이 아직 아이 낳은 지 50일도 안 됐는데 둘째라뇨. 왜 내가 틀린 말 했냐? 연년생도 낳고 쌍둥이는 않는 세상인데 빨리빨리 아들 낳아야지. 제 왕절개로 인해 몸을 좀 더 힘들어야 해요. 어머니야, 아이구야, 그것도 차이나라고 애도를 승풍 본다는 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아, 어머니께서 제 억측을 조의해 주신데 사회적 영향력에 의해 실상은 내히 못 말리기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시댁살이를 하면서 농장일도 도와드리고 식구들 밥도 차리느라 산후조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한 달 정도 친정에 와서 좀 쉬라고 하셨지만 차마 제가 그때는 그럴 용기가 나지는 않았어요. 진정 가서 산후조리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기도 한 건데 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아이가 잠든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고 아이를 챙긴 후에는 아이를 얻고 농장에 나가서 우리 청소를 하고 사료도 주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더웠지만 시부모님이 눈치 때문에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었죠. 남편은 자기가 가게 일을 하면서 농장 일을 도와준다고 했었지만 말이 쉽지 어디 그게 되나요? 더욱이 남편은 왜 골수에 약간은 모자란 듯한 사람이라서 밖에서 남들이 일 시켜먹기 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슬슬 구슬리면 간이라도 다 빼줄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모터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적도 있었고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밤에 새서 일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냥 따라 남들이 부려먹기 좋고 집안에서는 형 노릇 남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정이 그렇다 보니 농장일이며 집안일은 시모와 제가 도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어제가 농장일에 익숙해질 때쯤부터는 시모도 몸이 이곳저곳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허리와 팔도 아프시고 어느 날은 두통까지 심해주셨다고 하시며 시동생과 둘이 시원한 방 안에서 옥수수를 드시며 선풍기 바람을 쐬고 계셨죠. 한여름에 아이를 업고 돼지 우리를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시면서 아이도 봐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은 시어머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손자를 너무나 팔하셨어요. 제가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해보아도 임신이 잘 되지 않아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따라 이를 절대로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징징대는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하시며 방에 가서 따로 밥을 먹으라는 말씀까지도 하셨던 분이에요. 시아버지는 별로 말씀도 없으시고 아이도 안아주지 않으셨으며 그냥 한숨만 쉬시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술을 많이 드시고 들어오셔서는 저게 말씀하셨죠. 뱀이야, 그 아들 낳는 것이 그렇게도 힘드냐? 남들은 잘도 낳던 이만큼의 소위 시파. 우리는 왜 아들 손주도 없는 것이냐고? 아버님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저길지 대가끔 길지경까지 된 것이냐. 조상님들도 너무 아시지 왜 한숨을 쉬며 제게 아들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듣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대가끔 길까 봐 걱정을 하시며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후로 아이를 계속해서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5세가 될 때까지 소식이 없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거든요. 농장 일과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남편과 함께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어려웠어요. 어쩌면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임신 기간을 버텨내면서 몸조심을 매우 했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모두 아들을 원했지만 둘째는 예쁜 공주가 되었어요. 둘째 딸을 낳은 후 시부모님은 매우 심하게 변하셨습니다. 남자 아이를 원하셨지만 여전히 손녀딸을 맞아 기뻐하지 않고 제 책임을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아들의 상속은 중요한데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못 살아. 이건 나의 잘못인 거야. 이런 말씀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큰 결심을 하고 친정에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정말 제대로 친정에 가서 쉬고 온 적이 없었거든요. 명절에도 친정에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돼지 농장을 봐야 한다며 말라고 하셨어거든. 너무 짜증나고 화나고 서럽기까지 해서 큰 마음 먹고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혼자 아이들을 돌보며 버스를 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녀온 지 오래된 친정에서 딸이 반가워해 주셔서 기뻤어요. 며칠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집에 돌아오니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날 쳐다보는 눈빛과 말투가 이상했어요. 혼자 쉬고 왔니? 내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얼마 만에 친정에 갔다 온 거니? 라며 남편이 화를 내더군요. 그 이후 남편은 점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친정에서 쉬고 와서 기분이 어떤지 묻는 남편의 말투에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 뒤로 남편은 가시 박힌 듯이 말하며 내게 이상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주변 소문에 영향을 받아
나를 도망가려는 것으로 오해한 것 같았어요. 남편의 기분은 매우 좋지 않았고 집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임신 중이며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태몽을 꾼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러한 모든 이유로 기분이 나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시동생은 직업이 없이 여러 알바를 하다가 마트에서 일하는 알바생과 연애를 하고 급하게 결혼하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비 동서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무가내 스타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화제를 유발할 때 대답을 하며 어리석고 황당한 면이 있어 제 속을 긁어냅니다. 그녀가 딸을 2명 둔다는 이야기에 놀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만 나갔습니다. 가끔은 아이를 가진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결혼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도 어리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제발 말을 조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하이고. 예상치 못한 소식에 아들이 놀라 보이는 듯 했어요. 큰엄마가 큰 소리로 말하셔서도 제 얼굴색 하나라도 변하지 않고 제 속을 긁어주셨던 예비 동서에게 저는 정말로 언성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 부랴부랴 시동생은 결혼하고 곧이어 아이를 낳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들을 낳았어요. 하늘도 그런 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들이라 노래를 부르던 집안의 첫째 아들을 동서에게 주신 것이 정말로 처음에는 너무 서운하고 그랬어요. 인위적으로 성별을 정할 순 없지만 부모님과 남편이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했던지 아마 제 마음에도 영향을 끼치는 모양이에요. 동선회가 아들을 낳자 시동 부모님이 행동은 정말로 기이하게 좋았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셨고 그 지방 시내에서 가장 비싸고 좋다고 하는 산후조리원도 거의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셨죠. 게다가 제게 전복죽을 끓여라며 도가니와 사골로 국물을 내서 미역국을 끓여라 하시며 오만 개 정도를 다시 키워주셨어요. 제가 아이 둘을 낳아 키울 때와 이렇게 다른 취급을 받다니 얼마나 놀랍죠. 이 시대에도 아들, 딸을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게 불쾌하네요. 특히 딸이 홈 안에서 잠깐 시끄럽게 놀다가 와서 시스콜 시그널 리미트 3 다투거나 할 때마다 어머니는 늘 소리 지르셨어요. 얘야, 이 여자야, 조용히 해. 무슨 소녀들이 이렇게 말싸움을 하느냐? 옛날부터 여자들이 시끄럽다고 하면 집안의 그릇이 깨진다고 했답니다. 아들이 아무리 아니더라도 성장 중인 소녀 딸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 몇 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 나도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말들 정말 심했어요. 아이들이 울고 싸우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모두 그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왜 이러시는 건지요? 너 뭐라고? 청신인가 업신가? 딸만 두고 아들 없어지니까 나를 두고 말이 없어질 판국에 겨우 아들을 낳은데 아이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하면 어디가 잘못된 거야? 네 아버지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딸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머리가 감기는데 어떡하니 어머니가 자장할 수 없을 만큼 소리가 큰 거야? 언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정소녀 딸들과 함께 살기 힘들다면 우리 집으로 올라와. 내가 집을 차린다고 해서 도가 되는 건 아니야? 앞으로 내 딸들에게 도를 시키는 게 낫겠다. 세상에 꼼짝 못하는 것이 어디 있어? 거절할 이유도 없고 저는 동서대 차를 하러 가던 중 명령을 퉁명스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났다. 나는 그를 억지로 대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애가 왜 그렇게 무뚝뚝한지 이해가 되었다. 동서가 2살짜리 아이라며 안태 이어놓으니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모는 계속해서 억지로 청소를 시키려고 했다. 어째서 돼지농장 청소가 당연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얼마나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갑자기 벽처럼 막아버리고 말았다. 나는 매일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다. 한 날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언젠가는 분가를 하고 싶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셋째를 임신하게 되었다. 아이가 제대로 생길지 걱정되었고 동서를 질투했던 것이 실연이었나 생각해 보았다. 오래전부터 동서를 질투하여
내가 들어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 오랜 생각이 셋째를 임신하게 만든 것 같다. 아이가 태어나서는 첫째를 원했었다. 그리고 둘째 역시 딸이었으면 했다. 이번에도 딸이면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을 낳고 싶었고 아들이라면 시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동서에게도 자신감을 주고 싶었다. 딸 아빠로 소문이 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한 나도 아들 아빠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싶었다. 10달을 뱃속에 품은 끝에 셋째를 일찍 낳았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딸이었다. 시부모님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혀를 내두를 주셨고 딸만 3명이 생긴 저는 동선이 있는 집은 더욱 많은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선의 시부모님도 아들을 가진 의세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세상에 자기 아들만 가장 귀하게 여기더군요. 구형님, 이런 건 딸들이 하는 것이에요. 요즘 아들들은 이런 것 아니에요? 누가 이런 거냐고요? 아니, 그런 건 어디 있어요. 아이들은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라며 동서는 혀를 찹니다. 형님, 역시 우리 형님은 될지 우리 청소만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으셔요. 아들맘들은 이런 건 신경도 안 쓰거든요. 형님네 아이들이나 실컷 해주세요. 아들맘은 다르다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던 동서는 시내에 살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시모가 동선의 집에 반찬까지 싸주셨단 거예요. 제가 집에서 애들에게 해 먹이려고 사놓은 식재료까지 가져가서 만들어주셨어요. 보더라고요. 하나둘씩 냉장고에 분명히 있던 재료들이 없어져서 좀 의아했었는데 그게 모두 시모가 동선의 집에 가져가셔서 그런 거예요. 누구는 아들을 낳고 싶지 않아서 못 낳은 건 아니고 남편의 씨앗이 딸인 것을 저에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너무나 답답했어요. 매일 몇 번씩도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 달려가 아들을 챙기며 노희를 피우고 싶은 욕구도 있었어요. 또 딸들에게 욕을 하는 장모에게 속으로는 크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모든 것을 참고 살아야 했고 집안일과 돼지 농장에서의 업무를 해야 했어요. 왜 그 집안의 충성을 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나는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친정엄마가 할머니를 대해 닮은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집도 할머니를 모시며 살았는데 친정엄마는 할머니께서 뭐라 하셔도 아무 말 없이 모든 일을 도와드렸어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니까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며 집에서의 맏며느리 권위가 사라지고 굳은 업무만 맡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도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3명의 아이를 낳게 되고 주변에서는 과격한 폭언을 듣게 되고 딸들에게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였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면서 하지 않게 되던 때에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러 간 길 중에 뵌 동생의 결혼식에 있는 날,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벤의 부모님은 종종 우리 농장 주변에 나타나서 주변을 이리저리 서성거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보았겠지 싶었지만 다시 보아도 분명히 그들이었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 보았고 또 한 차례는 모르는 남자를 데리고 오신 적도 있었어요. 그들은 아주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서로 무엇인가를 속삭이며 거리고 있었어요. 벤의 부모님은 이 돼지농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이곳에 오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제 궁금증을 이웃인 시모에게 털어놓았죠. 어머님, 제가 사실 최근에 벤의 친부모님을 이 근처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처의 농장을 둘러보기도 했는데 저는 어떻게 그런 곳에서 만나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시모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돈을 찾는 건가? 그런 건 알 바 없어.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른 남성분 하나와 함께 오셔서 농장 주변을 서성거리는 걸 봤다고 하더라. 종이 같은 걸 함께 들고 있었어. 여기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 이후로 더 이상 해결되지 않았으나 이 이상한 일을 더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나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만 믿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내 돈이 얼마나 착한 분인데 그런 말을 하니 아닌 거라고 못 박은 시어머니 덕분에 더는 말도 할 수 없었어.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인지 알게 될 거니까. 어느 날도 몹시 피곤해서 가족들 밥상 차리고 있었어. 번듯하면 밥하기 싫다며 빈손으로 자주 오던 동서가 밥 먹고 싶다고 해서 떼를 썼는데 귀여운 동서를 보고 시어머니가 차리라고 하니까 겁나서 밥을 차리고 있었어. 우리 딸셋과 동서는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그때 막내딸이 소리 질러서 부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 어머나,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놀라서 막내딸에게 뛰어갔는데 머리를 감싸고 앉아오는 막내딸과 동서 아들, 그리고 둘째 딸이 있었어.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둘째 딸이 대답했어. 엄마, 예명이가 엄청 세게 때렸어. 아이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어. 왜 때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우리 몸에서 돼지 똥 냄새가 난다고. 저리 꺼지라고. 아니, 뭐가 어쩌고. 첫째, 무슨 냄새가 난다고. 어머, 기가 막혀서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분명히 아이들의 근처에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그 상황을 다 보았는데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시조카한테 말했어요. 명우야, 너 정말 그랬어? 정말 동생을 때렸어. 4번 때렸는데 왜 그래? 동생을 때리면 되니, 무슨 맞을 짓을 했길래 동생을 때려? 그것도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남자라 해서 힘이 세고 나이 어린 동생을 함부로 때려도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절은 눈을 똑바로 뜨고 제게 때렸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시조카가 너무 얄미워서 몹시 흥분을 했었습니다. 동서와 도련님은 잠시 돼지 농장을 둘러보고 나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른은 저와 시모뿐이었어. 너무 화가 나서 곧바로 또 시조카한테 말을 이었다. 사람을 때리고 나서 왜?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얼른 사과해야 해. 너, 우리 사촌지간에 이렇게 말을 맞힐 수 없어. 하물며 남도 요즘 때리는 큰일 나는 세상에서 피를 나눈 사촌 동생을 때리는 건 정말 안 되는 일이야. 알았지? 냄새가 역겹다는 게 싫다고 하면서 자꾸 왜 그러면 안 돼? 싫다고요. 집에 들어오기도 싫어하는데 냄새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 하면서 사과하지 못해도 돼. 이거 역겹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난 저는 조카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서로의 양육 방식이 다르다 해도 아이들은 고쳐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차라리 가르쳐줘야 하는 일인데 화가 나서 조카를 때리려다가 시어머니가 불러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자아이라서 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손가락을 편겨버리면 안 돼. 이때론 조용히 이야기하자. 저희가 이렇게 풍류의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이제 어디서 저런 무식한 걸 배워서 어머님, 이건 누가 잘못한 건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린애가 뭘 하다고 찰나를 따져주면서 잘못이 뭐가 된다고요? 돼지 오리 냄새가 나서 그러는 말인데 그게 무슨 잘못한 거죠? 이 집의 창손에게 그런 말을 왜 그렇게 하시죠? 실랑이를 버리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다니. 어머님, 그러면 또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아이들이 조금만 징징거리고 뛰놀면 정신이 안 차려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억울하셨다면 네가 아들로 아들도 만져주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아들은 못 만들어줘서 찰떡이니까 하나만 어찌해. 이 집 창손을 찾아와서 뭐라고 할까? 저는 화가 많이 나서 가게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살았던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저희 딸이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할 순 없겠다고요. 이미 언젠가는 이 집을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시모가 제 마음에 휘발유를 붓겠다고 해서 저는 당장 제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어서 일어나서 엄마 말을 잘 듣고 이 집을 떠날 거니까 네 너의 방에 가서 가장 소중한 물건을 2개만 챙겨요. 계속 뜻하지 않게 방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왜 그래요? 2명의 아이들이 놀라서 울먹이며 망설이고 있었고 저는 급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돼지 농장으로 뛰어갔어요. 농장의 문은 모두 열려 있었고
돼지들이 서로 엉켜 뒤뚱뒤뚱 건며 울부짖어 나왔습니다. 농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 후에도 분노가 수그러지지 않아서 사료를 모두 밖으로 가져와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돼지들은 사료 냄새에 힘없이 빠져나가 벌벌 떨며 주변을 뒤죽박죽 만들었고 이 농장과 집 주변은 마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무모는 나타나 제게 욕을 하며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잡히지 않았어요.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시무모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당장 오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농장을 뒤로 살펴보던 시동생과 동스트는 제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심했고 저를 잡으려고 모든 힘을 써서 쫓아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러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가족은 정말 미쳤어요. 난장판이네. 함구의 호국시 동생 내연 이 가족은 나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축복했다. 평생 돼지 똥, 오줌을 치우며 살았지만 잘못된 결정을 한 장모는 장손을 키우는 것 대신 그 집을 떠나 탈출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이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공장 일을 시작한 장모는 새로운 삶을 즐기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안정적인 싱글맘의 삶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에 재능을 발휘하며 상사에게 믿음을 받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엄마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지키는 게 3명의 아이들이 있어서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시댁 교회 확 뒤집고 연을 끊고 살았는데 어느 때 전화가 왔어요. 대낮부터 술을 마셨는지 횡설수설하다 결국 도와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러다니요. 협박하고 아들한테 말도 못하고 맞고 살라고. 세상에 달 소녀들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버리세요. 장소만 챙겨도 당신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왜 나한테 그러는 거죠? 도와달라는 게 뭐예요? 그런 식으로 전화하면 전화번호도 바꿔버릴 텐데 전혀 연락하지 마세요.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고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인간으로서 그날 밤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잠도 못 잤고 참아서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당장 뭐라고 하는 것보다 심호방에 녹음기나 CCTV를 설치해서 증거를 잡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더니 한 달 후쯤 연락이 왔는데 고마웠다는 말을 했어요. 돼지농장 뒤뜰까지 서류를 넘기라고 협박하고 폭행한 영상이 CCTV에 잡혔다고 하는 거죠. 그제서야 자신의 새로운 딸들이 잘 지내느냐고 물어보는 바보 같은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어떻게 그런 집안 사람들과 얽혀서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답답합니다.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시댁과 연결하는 것을 끊고 살아가는 게 천만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혼자냐고 물어봐도 그냥 성격 차이라고 답하고 다녀요.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말하면서 저와 제 자식들의 치부를 보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저도 사람이라서 너무 참지 않아도 마음속에 갑갑함이 생겨 화가 화병으로 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곳에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속을 비운 것 같아서 정말 후련한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가슴 깊숙이 간직한 이야기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얼른 이곳에 이야기를 남겨보세요. 10년간 숨겨둔 쓸쓸함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